이번 선거 누가 이길까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 갑선거구 지역신문 협의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평택 시민신문 김기수 대표님과 다시 한번 이 결과에 대해서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시민신문 김기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론조사 지역신문에서 두 번째 실시를 했는데요.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 평택 갑 지역이 굉장히 박빙으로 나왔어요. 아, 네, 그래요. 정말 뭐 박빙이라고 초박빙이라고. 초박빙이죠. 이런 팽팽한 접전 속에서 제가 대표님한테 한번 그냥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 보실 때는 홍기원 후보, 공재강 후보 둘 중에 어떤 분이 이길 것 같으세요? 야, 참. 그것을 제가 네. 좀 알아맞히면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죠. 보통 이 정도 시점이면 여론조사 그 흐름을 보고 대충 어느 후보가 유리하겠다. 네. 어느 후보가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이기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요번에 4월 4일하고 5일이죠. 공선거운동 시작되고 하고 한 그 일주일 전에 또 했거든요. 두 차례 흐름을 비교해 보면 지금 평택 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 홍기원 후보와 네. 미래통합당 공재강 후보가 네. 오차 범위도 한 우리가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면 3.7%니까 7.4%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이 차이가 2%, 뭐 3% 이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거의 통계적으로는 확률적으로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같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1차와 2차 흐름을 보면 미묘하게 민주당의 홍기원 후보가 1차 조사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어요. 물론 공재강 후보도 좀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그 부동층이 줄은 층이 홍기원 후보와 공재강 후보에게 나란히 네.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근데 조금은 흐름이 민주당 홍기원 더 많이 가는데 사실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조사를 보면 공재강 후보 42.2, 홍기원 후보 41.3. 네. 이거는 뭐 초 박빙이죠. 그렇죠. 두 번 다. 그래서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부동층이 홍기원 후보하고 공재강 후보한테 골고루 나눠서 갔는데 사실 수치는 별로 안 되지만 홍기원 후보가 2배 정도 많더라고요. 부동층을 확보한 게.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그동안 네. 1차 여론조사 끝나고 2차 가는 동안 홍기원 후보가 공재강 후보보다 2배 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아, 네. 이렇게 보면 틀린 답이 될까요? 아, 사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재강 후보 열심히 한다고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비전 일동이 갑선거 편입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유권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 공재강 후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가 정말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네. 이후에 특히 마지막 주말을 거치면서 어떤 그 미묘한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후보 지지도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잖아요. 0.9%면은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네. 그냥 같다라고 보고. 같다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분들의 또 당선 가능성을 안 따져볼 수가 없어요. 네. 지지도만 가지고서는 뭐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하기 곤란하고 이것이 같다 그래서 당선이 된다 안 된다도 볼 수도 없고 네. 당선 가능성도 공재강 후보가 좀 앞서고 있어요. 아, 그렇죠. 뭐, 네. 이 부분도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마찬가지로 당선 가능성도 거의 뭐 2, 3%이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은 사회 심리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A라는 후보를 지지하지만, 근데 결국은 B가 될 거야. 네. 내가 A를 지지하는데 결국은 A가 될 거야. 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 심리적인 이런 여건인데 이것이 같이 박빙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들 누가 될지 모른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도 당선 가능성까지 어떤 때는 아주 박빙이지만 네. 당선 가능성 예측에서는 어느 한 특정 후보가 많이 앞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그 평택 갑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여론조사 역시 당선 가능성도 초박빙이에요. 그렇죠.
지난번 1차 조사 때 저희가 보면은 홍기훈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40.3%, 공재강 후보가 42.5%. 네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거 보니까 홍기훈 후보도 상승을 했어요. 네네. 43%. 네. 공재강 후보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 44.6%. 네네. 홍기훈 후보가 비례적으로 퍼센테이지는 더 높게 상승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만으로 봤을 때는 홍기훈 후보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좀 더 엿보인다. 네네. 남은 기간을 따져봤을 때 역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아,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물론 당연하죠. 근데 민주당 후보가 지금 통합당 후보보다는 미묘하게 그 약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 가능성으로 본다면 일주일이 남겨놓기 때문에 초박빙 선거에서는 충분히 홍기현 후보가 공정한 후보를 누를 수 있다고 봐요. 결국은 부동층이 이 남아 한 13%에 되는 이 부동층을 어느 후보가 어느 정당이 더 많이 흡수하느냐, 결국 승부는 거기서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말 이분들의 유세 네, 이런 뭐 작전에 따라서 네,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네, 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홍기훈 후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공재강 후보를 누를 수 있답니다. 홍기훈 후보 잘 들으셨죠? 자, 공재강 후보님 잘못하면 진답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는 충고거든요. 열심히 하세요. 네. 이 정도로 뭐 충고 마치고 더 재밌는 거는요. 후보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은 이렇게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평택 갑 지역에서 정당 지지도는 네, 민주당이 앞서요. 네, 네. 이건 어떤 의미죠, 대표님? 아, 그것은 지금 정당 지도에서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흐름도 하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전통 평택 지역이 이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구가 40만에서 지금 52만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래서 외부 인구들이 많이 유입돼, 특히 이제 인구 통계에서 보면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이제 뭐랄까 진보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이번 정당 지도에도 평택갑에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할 때 저희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1번이라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 기존에 이 갑 지역은 약간의 특수성이 있었잖아요. 네네. 원유철이라는 그렇죠. 거물이죠. 전체 거물. 큰 산이 네. 있었는데 네. 그분이 가는 당이 지지율이 높지 않았나요? 아, 원희철 위원이 보수 네. 당의 이제 위원이었잖아요. 오선 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희철 위원이 그 현직에서 많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정당 지도가 그 뭐 한국당이든 뭐 어떤 뭐 이 새누리당이든 네. 민주당에 비해 상당히 어떤 때 2배 이상, 50% 이상의 지지를 얻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원희철 위원이 현역일 때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여당의 그 보수의 지지세가 약화된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원희철 그 국회의원의 어떤 위치와 정치적 위상이 특히 갑 지역에서는 보수의 어떤 지지도의 하락에도 네.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겠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이거 뭐 아, 갑자기 예.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번 갑 지역의 선거는 정치 거물인 원희철 위원이 출마하지 않은 선거.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의미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고, 그래서 공재강 후보는 전직 시장이었고, 그리고 또 이 홍기현 후보는 전직 외교관, 네. 비스타물 총영사관 역임하고 또 현재 청와대 그 국가안보정책자문위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라 어느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갑 지역구 그리고 평택에게는 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실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에 제가 비유적으로라도 말씀드리면은 일단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네네. 어떤 질문이냐면은 평택 갑에서 홍기훈 후보하고 공재강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 비율은 네네. 제가 보니까 여성이 홍기훈 후보를 더 지지하더라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이거 이건 하나의 경향과 흐름을 보는 거고 사실 이제 뭐 정확한 적은 아니에요.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여성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남성은 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갑을 국한해서 본다면 홍기현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공재강 후보보다 네. 여성이 홍기현 후보를 더 지지하는 지지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공재강 후보보다 홍기현 후보가 어떤 여성의 어떤 표심을 더 많이 이렇게 흡수하는 특징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뭐, 보는 차이도 있겠지만 여성분들이 볼 때 공재강 후보보다 홍기현 후보가 더 잘생겼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근데 사실 뭐 공재강 후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볼 때 공재강 후보님, 홍기현 후보님, 여성분들이 홍기현 후보님을 더 지지하는 이유는 홍기현 후보님이 잘생겼거나 뭐 더 똑똑하거나 이런 측면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가장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안정적인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보다 격정적으로 변화하는 걸 원하는 것 같고 현 시대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겠죠. 남성분들이 더. 그래도 그 많은 불만을 여당, 집권당의 후보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평화와 안녕을 찾아가는 게 여성의 심리 같고 네. 또 반대로 새롭게 편입되는 젊은 친구들 이 친구들도 홍기현 후보 지지율이 높아요. 네네. 예. 예. 젊은 친구들, 어르신들, 여성분들, 뭐 저희 또래 40대, 50대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분들 보는 시각이 다 각자 다를 것 같아요. 그분들의 시선을 어떻게 내 쪽으로 이끄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이분들이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한마디로 자기 색깔을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 뭐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앞으로 그 비전 일동의 유권자의 표심이 또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선거구, 2선거 전통적인 송탄 갑 지역의 선거구에서 지금 거의 비슷한데 혹은 이게 이제 막판에 또 주민들의 그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여론조사한 결과와는 판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비전 일동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공재광 후보가 평택 시장으로 출마해서 현 시장님한테 많이- 무참히 참패한 그렇죠. 곳이죠. 많이 표 차이가 많이 났었죠. 예. 네. 공재광 후보에게 지극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했던 게 도의원층에서도 전국 최다 득표가 아마 나온 곳이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몰표. 저희 전문 용어로 음. 몰빵, 응. 예, 표가 몰빵된 곳이죠. 네네. 예, 굉장히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불리함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측했던 부분들이 비슷하게 대등하게 네. 가고 있다는 점. 네. 그렇다고 보면 또 홍기현 후보가 비전 일동에서는 그 학연 위주의 선거 운동이 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홍기현 후보가 뭐 그 1, 2 선거구에서 사견으로 선거 운동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비전 일동 같은 공재강 후보는 비전 일동이 전에는 을 선거구였잖아요. 그 평택시장도 재임을 했고 그렇죠. 또 을 선거구였고 하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홍기현 후보보다는 노출도라든가 인지도 활동을 많이 한 거죠. 그 최근에 이제 비전 일동이 갑으로 편입이 되면서 홍기현 후보는 새로운 선거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인을 이렇게 알리거나 선거운동 하는 것이 좀 뒤늦은 출발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렇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 공보물이 이제 네. 갖고 또 네. 각종 우리 언론사 주간 토론회나 선관위 주간 토론회 그리고 각종 활동을 통해서 이제 후보의 면면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좀 어렵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도 전보다는 많이 알려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비전 일동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이 또 홍기현 후보를 어떻게 보고 이제 판단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보물이 그 유권자들 각 세대로 도착을 했을 텐데요. 네, 도착했어요. 그 네. 공보물 자체만으로 봐서는 유권자들이 홍기현 후보나 공재광 후보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두 분이 뭐 특별히 어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전과가 없어요. 두 분 다. 네네. 깨끗해요. 또 공직에 계속 공직자 같은 공직자 출신이고
참 한 분은 공부를 잘해서 그냥 고시를 통과하신 고시 분이고 통과한 분이고 네. 한 분은 9급에서 행정관까지 밑바닥부터 평택시장까지 그렇죠. 또 신화를 만든 시장까지 분. 예, 신화를 쓰신 분이고 제가 전혀 그분들을 모르는 유권자라고 치면은 저도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분들이 내놓은 공약을 일일이 다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가 구도가 중요하고 네. 각 후보는 정당에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상품을 억지로 선택하는 거는 최악인 거거든요. 네. 그래도 좋은 상품 중에 어느 상품이 더 좋은가를 고르는 게 유권자로서는 가장 최상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예전 선거 물론 예전에 나빴다는 건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행복한 고민이 되는 이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런 그 여론조사 많이 해봐요. 선거 이후에 언론재단 같은 데서 당신은 후보를 어떻게 후보에 관한 정보를 어디로부터 가장 많이 얻었습니까? 혹은 어떻게 후보를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정보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네. 물론 다양한 대답들이 있는데 이 공보물을 통한다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높아요. 이건 역으로 다르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나마 이제 공보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은 그래도 공보물을 꼼꼼하게 봅니다. 네. 역시 대표님이 성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 두 상품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상품으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뭐 저희 마음이잖아요. 그럼요. 네. 자, 국회의원 두 상품이 있는데 둘 다 좋아서 어떤 상품을 고를지 고민되시는 우리 대표님하고 저는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들 뽑을 때 덜 나쁜 놈 뽑자. 네, 옛날부터 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다 정치인들 다 그런 나쁜 사람들인데 개 중에 가장 덜 나쁜 사람 찾아가지고 뽑는 게 국민이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대표님 역시 여러분들도 어떤 상품이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평택 갑이 행복한 고민이냐 아니면 저처럼 어려운 선택이냐 어떤 놈이 덜 나쁜지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따르셔도 되고 제 생각을 따르셔도 되고 자 여기서 제가 여쭤본 질문에 대해서 대표님이 시원하게 사이다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번 선거 누가 이길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